기행 15회를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도가 사상의 비조. 우리가 이제 노자, 장자, 그 도를 믿는 걸 도가라고 하는데, 노장 사상과 도가의 차이점은 어떤 거고, 실제로 이 사상의 근원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마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국 그 고전 사상 철학, 뭐 사회 철학 이런 걸 강의 들으시면서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는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팽조와 노자, 오늘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도가사상, 계보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또 중국의 역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간추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은주, 다음에 생긴 춘추 전국시대, 그게 되게 기원전 770년에서 221년, 그러니까 한 기원전 700년에서 200년, 500년 사이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여기서 요 기간 이 춘추시대, 이 300년이죠. 그 다음에 200년이 여기서 400년에서 200년까지 요것을 전국시대 이래 나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이제 고대 사상사 황금시대로 모든 사상과 문학관이 이때 다 나왔고, 중국의 그 뒤에 철학이라는 것은 춘추전국시대 때의 사상의 각주에 불과하다. 내가 막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현대문학까지 다 해도 다 이 각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때 사상이 중요한 것 거의 있습니다. 거의 하고 이제 노장하면 끝나요. 다음 주에 노장 사상의 비주얼을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장자를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1시간 하면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야, 그럼 다시 그러면은 이 중국 역사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건 아마 여러분 그, 그 자료에 없을 겁니다. 그걸 내가 참고로 정리하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필요한 분은 이걸 그냥 그대로 그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버리세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만 합니다. 기원 후는 우리가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기원전 대개 3000년경을 에집트 문명시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에집트 문명시대. 이제 내가 여기서 되게 1000단위 내지 뭐 100단위, 500단위로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거리가 뭐 다 여러분 알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역사가 밝혀진 게 그냥 1000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세계 문명하면 3000년 전 이집트, 1000년 뒤에 바빌로니아, 그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전에 그리스 문학을 우리가 할 때 에집트 문명과 그리스 문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요? 에집트 문화는 완전히 죽음의 문화. 여러분 에집트 가면 구경거리가 뭡니까? 피라미드야. 피라미드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황금 무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 가서 무덤 봤어요? 신전만 있어요. 그리스는. 무덤 없어요. 왜? 죽은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서 즐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술, 철학이 그리스가 빠져나요. 그러면은 인류 문명사가 이집트 죽음의 문화에서 삶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옮겨오는데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이 걸려서 죽은 뒤에보다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하다. 그 인간의 두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 천지 같은 것들이 1000년 동안 헛고생한 거야. 헛삶을 산 거죠. 예수 삶을. 그리고 이제 바빌로니아, 그리스. 그리스에 제일 먼저 발전된 문화가 미노스 문명이거든. 이게 이제 그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 무렵에 중국의 하나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조선이 씨앗이 있었다. 고조선. 이게 이제 저 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과학적인 역사학자들은 이때는 그냥 전설의 시대로 쳐버린 거죠. 그럼 1000년 뒤에 바빌로니아, 그리스, 하나라, 고조선, 또 1000년 뒤에 미급배다, 인도죠. 그리고 이 1000년 뒤에 중국 은나라와 주나라, 우리 다 했죠. 주나라도 다 했죠. 주나라까지. 그러고
천자 단위에서 백자 단위로 내려옵니다. 그 770년에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호머 이라도데세 그때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춘추전국 시대, 고대 로마와 그리스 호머 시대. 그러면 700단에서 500 뒤에 200년, 기원전 200년 전에서 진나라가 통일합니다. 이건 아직 우리 안 했어요. 다 다음 주쯤에 하게 됩니다. 진나라 통일은. 그 진나라 통일 이어서 진나라가 몇십 년 만에 망하거든요. 불과 한 20, 30년 만에 망해요. 진시황 죽고 망해버리거든. 망하니까 바로 그 뒤에 혼란기를 이어서 한나라가 들었습니다. 요 이제 100단이 들어가서 200년, 그 다음 그 100년 뒤에, 기원전 100년 뒤에, 이때 로마에서는 시저 시대가 됩니다.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 이 딱 맞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가 유럽사에서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이렇게 이제 딱 빠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별거 아니죠. 본격적으로 기록되고 한 게 이제 삼국 시대거든. 자, 이걸 머릿속에 두란 말이야. 그러면은 춘추 시대가 300년 지내고, 그 다음 정국 시대가 200년이거든. 정국 시대 때 강했던 칠웅, 전국 칠웅 우리 전에도 했죠. 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나라, 북쪽에서 봅니다. 북쪽에서 보면은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러면은 요 춘추 전국 시대에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보였던 여러분들 그 전주에 자료 보면 이거 나올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사상의 계보를 내가 간략하게 정리를 겸해서 그동안 했던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유학, 도가, 또 도가와 사촌간인 신선학.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작게 나누면 유학 안에서 공자파 유학과 법과도 나누는데 법과는 대개 큰 범주에서 유학으로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유학 안에 공자, 우리 했죠. 공자는 주간파, 객관파 나눠진다. 주간파를 이어받은 게 맹자, 객관파 이어받은 것이 순자, 순자 했죠.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정학설. 그 다음에 순자를 이어받은 제자로 한비, 이걸 법가로 분류한다 했죠. 빨간 글씨는 우리가 공부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자, 도가에서 오늘 한단 말이에요. 노자. 다음 시간에 장자하고. 이게 도가거든. 이 도가인데, 이 도가가 나중에는 송나라 때 가서는 소동파 왕안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가가 계속 전승돼서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가 왜 나왔느냐, 그 배경을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도가는 뭐냐면, 유학자들은 뭡니까? 유학자들은 다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출세하느냐? 높은 감투 쓰느냐? 그래서 백성 잘 다스리느냐? 이게 유학의 기본이거든. 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다스리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도가는 뭐냐? 현실을 외면해버립니다. 큰 사상을 보면은. 현실을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은둔파지, 은둔파. 왜 그런 문화가 생겼을까? 왜 문화가 생겼느냐? 이걸 내가 여러분들께 아주 알기 쉽게 딱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중국 역사에서 하나라, 요걸 보십시오. 은주죠. 은 앞에 하나라 있었죠. 하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은나라거든.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그러거든. 그러면은, 망한 은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이러니까, 은나라와 은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은 송나라, 이것이 구문화. 왜? 이미 망해버린 나라 문화거든.
그러니까 주나라의 피정복적 문화예요. 그렇죠. 주나라가 은나라를 침략해서 망하게 했으니까 옛날 문화예요. 아, 망한 나라의 문화. 주나라의 피정복 문화 같은 거. 이게 은송이죠. 주나라 문화는 어디로 이어받느냐? 제나라, 노나라. 노나라가 바로 공자 고향이잖아요. 이건 뭐냐? 은나라를 점령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야. 지배계급 문화예요. 그럼 이거는 은나라 문화는 피정복 문화, 주나라 문화는 지배계급 문화예요. 그러면 지배계급 문화는 유학이 되고 피정복 문화는 노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한 거 알아듣겠죠?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한 거거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은 백제가 어디에 의해서 망했어요? 신라에 의해서 망했죠. 그러면 백제가 문화가 대단히 찬연했습니다. 신라에 못지않게. 문학도 거기 뭐 정읍사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어? 신라 그 고리타분한 뭐 불교 향가 같은 것보다 정읍사가 더 낫거든. 훨씬 더 서정적이고 민중적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신라에 의해서 백제가 망했어요. 망한 게 중국에 비교하면 은나라가 됩니다. 피정복 문화가 돼요. 신라에. 그러면 백제의 각 도공들과 기술자들과 학자들과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 신라가 뺏어간 거예요. 가서 꼽힌 게 신라 문화입니다. 지배계급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축하면 막 찬양하는 것 같죠? 그 만든 거 보면 다 신라 사람들이 와서, 백제 사람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그 신라는 지배계급 문화죠. 지금은 경상도야. 그 호남 지역은 뭐냐? 백제거든. 피정복 문화야. 그러니까 정서가 서러운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래 말하면 내 학설이 근거도 없고 틀려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 한이 맺혀 있는 판소리라든가 뭐 육자백이 이런 성향이 어딥니까? 호남 지역이거든. 왜냐? 백제의 그 백제 유민들의 그 만국한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쭉 축적돼 가지고 그런 슬픔으로 나타난 거다. 나는 이제 그래 보는 거예요. 그 중국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배하는 계급들, 왕을 비롯해서 관리들 꼴 보기 싫어. 그 숨어서 하는 거야. 그게 도가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도가라는 게, 왜 자연을 좋아하고 그런 거, 그 기본 원리를 사회학적으로 내가 설명한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시대를 다 지낸 뒤에 세운 당나라 같은 거는 노자를 교주로 삼는 도교를 국교화해요. 장자, 다음 시간에 할 장자를 남아진인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래 도가 사촌인 신선학, 이거는 선혜경 아니라 산혜경입니다. 산혜경. 오자입니다. 산혜경으로 고치세요. 여러분 자료에서. 산혜경. 이거는 중국의 지리, 동식물지, 기괴한 지리, 기괴한 동물, 기괴한 식물들. 여기 빠지면요, 여러분 미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중국을 따라갈 재주가 없어요. 인도보다 더해요. 포박자, 이건 주로 선비들이, 도통한 선비들. 그 얘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 얘기만 해도 그냥 한 학기 해도 돼요. 한 학기 수박자 가지고. 제 텍스트를 가지고. 그만큼 재밌는 책들이거든. 자, 이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지배층의 철학 사상과 대조를 이루는 거다. 은퇴한 인생 후반기에 누구나가 노장 철학을 펴내요. 다 노장 철학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관리를 하면서도 빨리 은퇴하고 시골 가서 농장이 하나 만들어서 지내야지. 그 노장 사상 근본이야. 다 1, 20%는 다 있어요. 인간들에게. 복가적인. 어느 시대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이다. 기존의 가치관이나 지배체제를 부정하지만 저항하기보다는 기피하는 경향. 저항 세력이 되면 차라리 낫죠. 저항 안 해. 이게 바로 노장 사상의 발생 원인이고 춘추전국 시대. 이게
노장사상이 형성됐고, 철학사상으로서는 노장철학이 형성되고, 그 노장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화된 겁니다. 도가가. 그 도교, 종교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확 구분하세요. 아, 노장 사상과 도교. 딱 두 기둥입니다. 노장 철학. 그럼 그 노장 철학이 나온 근원은 어디냐? 인간이 가진 근본 본성에서 시경에 나오는, 시경 우리 전에 했죠. 시경에 나오는 시경 중에서 위풍, 위나라. 위나라의 풍은 민요죠. 시경에 있는 위나라 민요편에 실려 있는 고반, 고반이라는 작품. 고반이라는 뜻은 즐겁다. 이겁니다. 고는 이룩하다. 반은 낙, 열반, 밭, 낙. 고반하면 즐겁다. 고대 한문 굉장히 어려워요. 시경에 나오는 한문이 제일 어렵거든요. 고반하면, 아, 즐겁도다. 즐겁도다. 그런 거야. 어디 있어요? 어디? 간. 어디입니까? 산골짜기 간자예요. 아, 산골짜기 있으니까 즐겁다. 그런 거거든. 석인은 대인, 미인, 현인. 이런 겁니다. 이 미인은 여러분, 이쁜 여자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도 다 미인이라 그래요. 물론 아름다운 여자도 포함되지만. 그런 거거든. 그 석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아니, 현명한 사람들의 관대함. 니무 마음은 그 너그러운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의 그 너그러움. 홀로 매 자고 오는 잠결 오자입니다. 오매불망. 잠을 자나 잠이 깨나. 자나 깨나 오매불망 못 있는 그대. 그게 오매죠, 오매. 홀로 잠자고 그다음 깨서든 홀로 잠자고 깨가지고는 말하고 아무도 없는 거야. 혼자 산골짜기에 오두막 지어놓고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즐기고 말하고 있다가 혼자 잠자리 들어서 잠자고 깨가지고도 지 혼자 말하고 그런 겁니다. 영시 불헌 속일 헌자입니다. 불헌 헌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거, 불망각, 잊지 않는 거. 이걸 오랫동안 잊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 뭡니까? 홀로 잠자고 홀로 말하고 잊지 않으리. 잊지 않는다. 이 마음 기억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걸 잊지 않고 계속 나 이렇게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세상 안 나가고 혼자 외롭지도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개반 제하, 제아. 그 즐겁죠? 즐겁다 언덕 아래. 언덕 아래서. 석인, 여기 위에 나왔죠? 이 과거든. 이 과는 보금자리 과거든. 모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가슴이 아주 관대해지는 거. 마음을 쭉 펴가지고 마음이 관대해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석인지과, 동매오가, 혼자 자고 혼자 깨가지고 노래 부르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언니였죠. 깨가지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 대꾸입니다. 영시불과, 영시불헌 했는데 여기서는 불과, 영시불과. 그럼 이제 고미세 건 다 알겠죠. 고반제륙, 육은 육지란 육자입니다. 석인지축, 그걸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독, 혼자, 독, 매오, 똑같죠, 다. 여기는 말하고, 여기는 노래 부르고, 여기는 잠자고. 영시도 똑같죠? 불고. 그래서 홀로 잠들고 홀로 노래한다. 그렇지 없다, 이 마음경계. 즐겁다, 언덕 그 위에. 이무 마음의 유유하여라. 홀로 잠들고 깨어선 자고.
알리지 말리니 이막enge 영시 불고 오래도록 고하지 말아라. 내 혼자 사는 거 소문도 내지 말고 내 혼자 즐겁게 살도록 놔둬라. 이 시경에 나오는 이 시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본능 다 자연 속에 묻혀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근데 난 별로 안 그렇거든. 난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건 다 있어요. 잠깐 있으면 좋죠.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있으면 좋지만 나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외로워요. 집에서도 난 일할 때 집사람이 집에 있어야 일이 잘 되지. 없으면 일이 잘 안 돼. 어쨌거나 이런 인간의 본성 이것이 자라고서 노장 철학이 나왔고 그 노장 철학 바탕에서 그것을 종교화 만든 것이 도교다. 그럼 이제 도교의 역사는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안 합니다. 노장 철학에 대해서는 요 뒤에 자세히 내가 할 거고 도교에 대해서는 안 할 거니까 여기서 간단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중국 역사를 하면서 노장 철학과 도교가 어떻게 다른가? 다릅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죠. 구약은 다 유대교 경전이죠. 유대교 역사죠. 구약은. 예수가 말하는 건 신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대교가 바로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 뭐 그만큼 보다는 덜 다르지만 어쨌거나 기본 사상은 노장 철학에서 따왔지만은 도교 종교화되는 건 다르다. 그럼 이게 전난 시대 때 한나라 때 황노학 황제와 노자를 배우는 학문 그런 뜻입니다. 황제는 우리 사망오제 했죠. 황제. 그와 노자라는 노자. 황제와 노자를 배우는 학문. 황제와 노자를 따르는 학문. 이게 됩니다. 여기서 요게 자라가지고 황노학이 도교로 발전해요. 세계 종교사 중에서 내세와 현세를 똑같이 봐요. 아직 세계 종교사에서 드문 현상입니다. 다 저승복음만 했잖아요. 저승에서 천당 가기 위해서 현세에서 이렇게 해라 그랬거든. 도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신선이 돼버려. 그러면 그냥 저승을 살아가지고도 왔다 갔다 한다. 도사가 되면 이승과 저승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전년 살아요. 드문 종교예요. 뭐 내가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노장 사상을 텃밭 삼아서 신선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이 신선이 되는 거가 도교 목표고. 그게 사회화된 것이 태평도. 나만 신선대 잘 살 게 아니라 현세에 잘 살려면은 노민들도 잘 살게 해줘야 된다. 그게 태평도. 즉 뭐야? 혁명이야. 태평천국란 이게 바로 태평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상의 기본에는 노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음양오행, 중국 사상이죠. 복서, 점치는 거죠. 무축, 무당, 참회, 점치는 거. 여기다가 도가 사상 도입하고 불교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불교 사상도 포함돼요. 이래서 도가는 다신교야. 귀신이 하나가 아니고 막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옥청, 상청, 태청, 삼청 이게 최고신이. 경제는 도장, 우화 등선하는 도사, 여성은 여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자가 도사급은 여관 됐네 이래야 돼요. 여자 보고 도사 됐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여관 되십시오. 그 도사와 여관이 되는 게 목표라. 그래서 진인, 신인, 현인, 선인 현세와 내사를 넘나드는 존재. 되고 싶죠, 그렇게? 오늘 강의 잘 들으면 저래 됩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태평도, 이 혁명이거든. 그럼 이제 혼자는 신선되는 거야. 도사되는 건데. 사회화되면은 혁명을 일으켜. 이게 뭐냐? 그 장씨는 오두미도예요. 오두미도.
장도령 사람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도교란 수로는 교단 만든 구겸지. 이때 도교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나요. 황제와 노자 시봉함으로써 황노사상, 혹은 황노교라고도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후한 말기에 장도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활동하다가 그 후손이 용호산인데 후손이 용호산에서 개교해요. 정일도. 그래 불렀단 말이에요. 도 이름을. 북쪽 지방은 전진도. 그런데 남쪽에 뿌리 내려요. 후한시대에 황건적인 아니나 이게 태평도입니다. 황노가 계승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이랬냐면은 오둠이라는 거는 쌀 5마리만 바치면은 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5마리만 바치면 그냥 구원받아. 도사가 돼. 그 밑에 제자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인과응보에서 선행 강요한 불교죠. 불교 사상 받아들인 겁니다. 유학과 불교 모두 수용한 실용적인 신앙. 이래서 이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 도교. 여러분 중국 가면 도교 사원을 꼭 보세요. 제일 아름다워요. 활용도 커집니다. 서진 때에 와서 제상의 딸이 상천경을 형성해요. 상천경, 경전입니다. 동진 때 가롱이 포박자를 만들어요. 아까 포박자 나왔죠? 신선화. 위진시대 때는 청단파가 생겨요. 중림치련도 생겨요. 은둔 사상으로 물을 강조해요. 그러다가 송나라 이후에는 유학을 정착시킨 시대지만은 도가와 도교까지도 다 받아들였다. 아까 그 얘기했죠. 문학사는 불로장생, 양생법, 민간신앙, 풍수지리, 자연친화적인 삶의 상징으로 노장, 도교 이게 통용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교는 끝났습니다. 도교는 뭐 이걸로 그냥 끝내고 지금부터는 노장사상. 노장의 선배가 누구냐? 평조야. 성을 연대 몰라요. 성은 전시, 이름은 갱. 요 임금은 신하예요. 전설에 의하면 전후국자 후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 사이에 태어날 때 이 어머니가 여희가 어머니 여희가 3년이 지나도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겨드랑이 왼쪽 밑을 이 겨드랑이 왼쪽 밑으로 싹 갈라가지고 애가 셋이 나와. 오른쪽 갈라가 또 셋이 나와. 애 6 나왔죠. 그중 하나가 평조다. 이렇게 태어난 게 이제 이 옆으로 태어났습니다. 옆으로 태어난 게 누구였어요? 석가죠. 석가전설. 내가 볼 때는 그 불교 전설을 그냥 세치게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조차 3살 때 죽어버려요. 병조. 3살 죽어버려요. 과로 온갖 난리와 세월이 험한데 공공 겪으면서 자 놀라지 마십시오. 49명의 아내와 54명의 아이들을 보냈어요. 미리 다 보냈어요. 그리고 마른 체격으로 장수는 몇 년? 834년. 구약 성서보다 수명이 짧죠. 그건 막 1000단인데 얘는 100단이 834년 동안 살았다. 이 기록에는 이게 제 최장수가 바로 평조입니다. 평조. 이 평조입니다. 조각. 평조. 자, 그래서 이게 은나라 말기야. 767세의 고령인 평조에게 은나라 왕이 장수 비교를 알고자 처녀를 궁녀 중에 처녀를 보냈어요. 끝내 대답 안 해줘요. 평조가. 자기 비결 안 알려주고 죽어버립니다. 행방불명 되어버려요. 이래 말해요. 물으니까. 이렇게 마른 책으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내가 무슨 장수 비결이 있겠느냐. 한숨을 쉬더니만 사라져버렸어요. 이 처녀는 소녀경에 등장하는 소녀,
현녀, 처녀, 이 여자거든. 이걸로 연기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세 여인은 황제에게 장수와 건강과 성비방수를 다 배운 여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설에는. 그 중에서 소녀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쓴 것이 소녀경. 이게 중국의 성경전입니다. 최고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소녀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요. 최고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도 더 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로부터 70년 후에 누가 유사국에서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 그를 봤다 하는 전설이 있다. 유사국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서유기에 나오는 저쪽 어디 서쪽 나라 어디. 자, 그러면 이제 후세 학자들이 팽조가 도대체 어떻게 했나 막 온갖 기록과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활용하세요. 팽조 건강법이 네 가지입니다. 크게 범주로 나눕니다. 첫째는 먹거리. 둘째는 체조를 중국에서는 도인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생. 네 번째는 섹스. 그녀는 성생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앞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팽조의 장기는 뭐냐? 꽁주. 이거 뭐 기록에 보면 막 꽁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데 난 죽 먹기 싫어요. 일찍 죽는 게 낫지. 그럼 고기 그냥 먹지 왜 죽서 먹고. 어쨌든 꽁탕을 해서 뭐 왕여임금이 병들었을 때 꽁탕으로 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임금이 자기 병 치료해줬다고 고맙다고 평생 지금 서줍니다. 이걸 통치하도록 평조에게 주니까 그래서 평생에 군수를 갖고 이름이 평조가 돼가지고 이름이 평조다 이래 말합니다. 평생. 여기 유적이 다 있어요. 나중에 사진 나와요. 꽁탕 말고도 지금 먹는 보신제로는 예지라는 게 있었다. 그 계지가 뭔지 몰라요. 만드는 방법이 안 나와요. 이걸 이제 지금은 뭐 영지 일종이라고도 하고 또 왜 여러분들 그 무슨 환하고 뭐 만드는 게 있죠. 아,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옛날 이 평조가 먹던 걸 막 흉내내가 만들었다고도 하고 다 그건 좀 전설에 속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평조는 먹던 것도 안 알려져 버려요. 지 혼자 오래 살고 후세 사람도 일찍 죽어나고. 나머지 세 가지 노인술은 뭐냐? 체조거든. 복식호흡입니다. 단전이에요. 단전. 인도식으로는 요가죠. 나는 요가보다 단전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 단전호흡의 기공의 창시자가 팽조다. 단전의 비결은 뭡니까? 음식은 열량, 석탄을 떼주는 거예요. 석탄 떼주면은 그래서 태운 건 뭡니까? 산소지요. 산소. 그걸 잘 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공입니다. 단전호흡. 산소를 공급해줘가지고 먹은 음식을 완전히 피와 살로 만드는 거. 근데 먹어도 되게 섭지 못하고 배설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호흡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생활이죠. 이건 소녀경 보면 됩니다. 이 소녀경이 말이죠. 얼마나 심하냐면은 여러분 숲 있을 때 요래 쓰세요. 성생활, 성테크닉, 그래 말하면 천박하죠. 현소, 용성, 음도, 황적지도, 홍기지법, 남녀 합기지술, 음단, 현소는 이 앞에 나왔고, 현소. 예를 들면, 음단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러면 무식한 사람 음단이 뭔지 모르죠. 쉽게 말하면, 섹스 기술에 대한, 섹스 기술이야. 이렇게 중국 그 사상이라는 것은 하면 팔수록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명칭이 이렇게 많아요. 섹스, 성생활 명칭이 많은데, 자, 이 도가에서 말하는
이 8단계 이거요. 지금 하는 거 다 잊어버려도 성을 어떻게 건강과 장수에 연결시켜 성생활을 하느냐. 비법은 요 8단계입니다. 아마 이걸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알았으면 훨씬 더 지금 건강하실 텐데, 여러분, 저들에게라도 요건 돈 받고 알려주세요. 그냥 알려주긴 아까워요. 예. 여러분, 그냥 섹스하면 섹스 그냥 성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도가사상 입각하면은 채추찬정. 찬은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찬이. 남자는 백찬, 여자는 홍찬. 그러면은 백찬의 순채하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에 결합되는 거거든. 그거는 순채예요, 순채. 근데 그게 결합이 잘 안 돼. 역채예요. 역채는 비도와 하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섹스하는 이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섹스를 거지 바사기 같이 해도 사정하는 거예요, 남자는. 사정하는데 여자는 아직 홍채가 마련도 안 됐어, 홍찬이. 홍채는 마련도 안 됐으면 잘못된 거죠. 근데 뭐 그 이제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적당히 여자가 필요를 할 때 딱 해서 잘 받아들이는 상태. 그걸 이제 1단계로 칩니다. 1단계. 아주 초보 단계. 여러분 그래 하면 잘 부탁하죠. 그건 1단계야. 2단계는 뭐냐? 성교 원진이라는 건 성교 후 육체와 정신이 하나 되는 절묘한 영험의 체입니다. 그럼 그냥 육체만 그냥 기분 좋다 그게 아니라 정신이 아주 그냥 그 몽환증에 들어가는 거. 이건 뭐냐면은 기와 정신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걸 진체, 진짜 잘 된 상태. 그럼 2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이제 정신까지 이렇게 막 발달되는 거죠. 확 터진 거죠. 그거 그치면 안 돼. 세 번째는 뭐냐? 기를 다 통하게 해요. 온몸에 기를 통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온몸의 구멍이랑 구멍은 다 열리게 만들어요. 왜? 그래가 그 자체가 운동이에요. 땅구멍까지 다 열려.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건 뭐냐면은 남자는 남자가 여자 기운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기운 받아들여. 그 다음 그걸 뇌에까지, 뇌와 단전에까지 그 기운을 보내주는 거. 그렇죠. 환경 보내. 그 다음에는 그걸로 몸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치는 단계. 그 섹스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대 낙정, 안정된 경지로 선락의 단계에 접어드는 거예요. 병도 다 고쳤어. 그럼 이제 섹스를 하면서 1단계부터 8단계를 쫙 그냥 쫙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최고의 섹스고 이게 도교가 주장하는 성을 통한 건강 비법이다. 자, 평조. 이 평조입니다. 묘와 사당 여러 곳에 있는데 강소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주시, 옛날 이름이 평조인데 평시인데 지금은 서주입니다. 서주시. 여기 있습니다. 매년 3월 3일날 평시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막싸움, 기공대회, 무술대회, 사자춤, 그 배노래, 배노래인데 한선이거든. 땅 위에서 배노래 하는 거예요. 높이뛰기, 잡기 등 민속경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조거든. 그러면 그 평조 뒤를 이어서 노자가 나옵니다. 노자. 자, 노자는 이제 여러분 책도 보고 많이 봤죠. 책 어렵죠. 봐도 뭔지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난 이런 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강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강의할 수밖에 없죠. 노자는 다 미궁이야. 성은 이시라고도 해요. 이름은 이, 자는 노담이야. 노담은 이거는 귀 클 담도 되고 이 귀가 크죠. 담 이상한 담자죠. 혹은 백양. 이건
태양이라는 양자입니다. 춘추시대 말기인으로 출생지는 초나라예요. 초나라입니다. 하남성 고현. 이어가면 이제 노자 좀 기념 그 사관들이 있어요. 이어가면 유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사진 나올 거예요. 전설에 어머니 태중에서 80년간 있다. 하도 늙어서 태어나서 노자라 그랬다. 이미 뱃속에서 80살 먹고 나온 거예요. 노자죠. 늙은 거. 늙은 놈이죠. 그 지혜 혹은 지혜에 대한 경칭으로 노자라고 불러줬다. 노형 하듯이 노자 이렇게 불러줬다.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장직. 이때 공자 만났다 그랬죠. 온갖 희귀 사료들 다 증언 들었고 그렇게 공자가 찾아갔던 것은 뭐 그 전설이라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중국에서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어요. 둘은 그 뒤에도 몇 차례 만났다. 여기에 근거해서 공자와 노자 사상적인 근사치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 수장장실을 그만둔 뒤 노자는 잠시 고향에 머물렀다가 진나라로 갑니다. 더 높은 도를 구하고자 궁극적인 목적인 천축국이야.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서역으로. 그 이제 중국에서 진나라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축국 가려고. 가다가 함곡관이라는 데를 지내요. 함곡관 여러분 뭐 그 각종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죠. 이 지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경 검문소입니다. 그 관령, 지금 말해 이 성 책임자죠. 윤희가 간곡하게 노자 일행 보고는 선생님 가면서 막 나에게 좀 한 수 가르쳐주고 갈았고 막 극력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윤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주나라 왕실에 근무했어요. 근무했는데 어느 날 성스러운 기운, 자기 막 그 자색 나는 거 그게 막 하늘에서 서쪽으로 쫙 가는 거야. 그걸 보고는 저리 가서 함곡강 가겠구나. 서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 훌륭한 선생님을 못 만난다. 저 서기가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려면은 내가 함곡강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실에 근무하다가 자청해서 이쪽으로 일찌감치 정근 가 있었어요. 정근 가 있었는데 노자는 푸른 소, 서수시, 짐승 숫자입니다. 서수시, 웹불소 시자. 이런 소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마부는 서갑이란 마부야. 그래서 가니까 윤희 이 함곡관 관장이 막 선생님 막 기다렸습니다. 아직 올 때 아예 마중을 나왔어요. 보고는 하늘 기운 보고는 귀인이 온다고. 그래 맞아 들어가지고 막 대접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뭐 가는 길에 좀 쉬어야 되니까 몇 년간 보수도 못 진 마부야. 이 마부 서갑이랑 한테 마부 값을 못 줬어요. 그래서 노자가 저놈이 과연 내가 가는 서해까지 가줄까? 천주국까지 가줄까? 실험을 하려고 길상초를 미녀로 둔갑시켜가지고 풀을 미녀로 둔갑시켜서 서갑을 꼬드겨요. 미녀가 서갑한테 마부한테 노자가 마부한테 나타나가지고는 막 그 가면 당신 고생한다. 여기서 지금 서해가 얼마나 먼지 아느냐 천주국이. 나와 같이 여기 살자. 꼬시니까 홀랑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니까 그 둘이 살려면 돈 있어야 된다. 밀린 싹 받아라. 그러니까 서갑이 계집한테 반해가지고 자기 스승을 버리고 관령 윤희한테 관자죠. 윤희한테 가가지고 자기 스승을 고발해버려요. 내 노임도 안 줬다. 그건 나쁜 놈이다. 나는 안 갈 테니까 윤희 관령께서 내 노 좀 받아달라 한 거예요. 노자는 서갑을
200년이나 장수해. 근데 이제 노자가 이제 자기 그 말몰이 서갑을 오랫동안 데리고 말몰이 하려고 200년 동안 살 수 있는 태연 정진불을 먹였어. 그 노가 서갑이 그대로 있으면 200년 사는 거야. 하면서 계속 노자 말몰이 해야 돼. 그러니까 노자가 그 말몰이가 괘씸하거든. 이래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막 토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서갑이 살아있던 서갑이 백골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윤리가 불쌍하다. 도로 살려라. 해가지고 비약을 넣어서 부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마부적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갑이 바보가 됐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한국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국 여행 가면은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이런 데를 가보시란 말이에요. 여기거든. 이게 옛날 있던 걸 제일 적게 수리한 부분이고 지금은 이 부근에 온갖 게 다 들어서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윤희가 그 한국관 관장이 노자에게 엄청 전수를 받아요. 또 3단전. 25일간 목욕한 뒤에 결과부지하고 수도하면서 뱀과 신선이 막 유혹하지만 안 넘어가. 성사하고 똑같죠. 180일이면 불 켜는 등이 없어도 밤이 밝아져. 280일이면 만병통치가 돼. 1000일이면 진인의 단계에 들었어요. 그리고 노자가 도덕경을 5000자를 노자 윤희에게 써줬어요. 써주고는 이제 내가 떠날 테니까 3년 후에 청양사로 찾아오라. 그 말 남기고는 노자는 마찰 타고 하늘로 싹 올라가 버렸어. 승천해버렸어. 승천해버렸거든. 윤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련하고 구편으로 된 관윤자를 제소하고 3년 뒤에 노자가 말하는 청양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지명 자체가 없어요. 그래 막 헤매고 있는데 마침 푸른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양이 푸르지 않잖아요. 그걸 따라갔어요. 무조건 따라갔어. 따라가니까 2살 된 아기가 2살 된 아기 이게 바로 노자입니다. 윤희를 보고는 보더니만 막 그냥 막 윤희 부들고 춤추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초가집이었던 게 궁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자가 환생해요. 어때요? 여러분 거짓말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수필도 이 정도 거짓말 해요. 좀 환상으로. 이래서 일행은 천하주의길에 나섭니다. 노자는 환생하면서 태상노군으로 변해서 도교를 창시했다. 이게 전설의 노자의 일생. 이게 청두시에 있습니다. 도교 사원, 노자의 유적,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자료에 다 나오죠? 다 있습니다. 노자 동상, 잘 해놨죠? 노자, 성상, 이건 성스럽다는 성자를 이렇게 간체 잘 씁니다. 노자, 성상. 자, 도덕경. 1800여 조에 나와 있답니다. 도덕경이. 중국에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새 텍스트가 발견될지 몰라요. 이 학자들이 도덕경은 함부로 말 못해요. 근데 이제 학자마다 지가 막 뭐락 떠들거든. 나는 그래 떠들 형편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임계유가 쓴 중국 철학사 이걸 축으로 해서 조금 첨삭해서 여러분들에게 노자 사상을 그냥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노자가 처음 지었다고 알려졌지만은 엄청나게 첨삭을 많이 해가지고 구분도 안 된다, 안 될 정도야. 도덕경 제일 먼저가 뭡니까? 이게요.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도를 도라 부르면 아마 그 도가 아니다. 이름 부를 수 있으나 언제나 그 이름은 아니다. 이름이 없을 때 천지가 있었고 이름이 생길 때 만물이 태어났다. 그렇게 언제나 없음으로 그 근원을 보고 언제나 있음으로 그 드러남을 보라. 없음과 있음은 하나에서 나온 두 가지 이름이라. 이를 현묘하다 한다. 현묘하고 현무하니 모든 오묘함의 문이 된다. 모든 귀신이 써나를 까먹는 소리예요.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 우리나라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십시오. 이 도가 하는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난 좀 강의 들으면 역겨워요. 왜냐하면은 지가 도를 돌아 부르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요 구절만 가지고 막 몇 시간씩 강의하거든. 어? 그러면 이제 A라는 학자가 말해. 그럼 B라는 학자 나와가지고 A라는 학자를 떡을 만들어버려. 엉터리라고. 무식하다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학자를, 자기와 상대되는 학자를 뭐 무식하다,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다 유식해요. 그러나 그만큼 도덕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이다. 난 뭐 그렇게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냐? 나도 모른다. 그게 내 강의예요. 이거 몰라도 지장이 없어요. 노자를 이해하는 대로. 왜? 다른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럼 도덕경 근본.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근본을 말해줬잖아요. 근본을 말합니다. 우주 삼당만상과 세상사를 총관장하는 존재로 설정했던 천재. 그게 중국의 기본 철학이었거든. 천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천재가 다 하는데 주황실이 권위 추락과 춘추시대의 여러 석학들에 의하여 사실상 비판당한 거는 세계문명사의 처음이야. 천재라는 형사에서는 신의 개념. 이게 부정당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냥 군대 잘 훈련시켜서 좋은 무기로 힘세면 그게 왕이 돼버려. 왕이 천재 명을 받고 웃긴 소리에 천재 명 받아도 그냥 죽어. 창으로 찔러버리면 죽어. 아무것도 아니야. 놀라운 현상이죠. 이로써 천재와 황제, 봉건체제라는 고된 노예제 사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노예제 없어져 버려요. 왕이란 지위는 이게 중국 역사 참 묘하죠. 노예제, 고된 노예제였거든요. 사망 오제 시절에 노예제 있었어. 그러다가 막 전쟁한데 군사가 필요하니까 노예들 딱 군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노예 저절로 없어지죠. 그렇죠. 왕이란 지위는 천재가 아닌 무력을 찾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이게 춘추시대예요. 많이 발전해버린 거죠, 역사가. 노가 학파가 천착한 새 변화를 봅시다. 이런 시대적인 변모에서 공자를 비롯한 유학파들은 주나라 황실대의 지배체제를 이상형으로 삼아서 그 부흥을 위한 통치술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공자 명자예요. 주나라. 근데 노자가 보이 아니올시다. 이들과는 달리 고대 노예제 사회가 만든 질서로 말미암아 하층민들의 고통을 비롯한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았던 도가 학파는 우주 삼란 만상과 세상의 변화 법칙을 천재, 하늘이 아닌 다른 어떤 요인에서 찾는다. 그리고 도가도 유학보다는 세계관이 더 발전한 겁니다. 공자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래서 노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이 인도입니다. 유학파들과는 다른 우주 삼란 만상을 변모시키는 자연의 질서, 이거는 천재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주 삼란 만상의 섭리, 그걸 천도라고 고쳐요. 천재가 아니고 천도, 자연의 법칙, 그 차이점을 알겠죠. 그게 이제 노자가 주장한 거예요. 천재가 아니고 천도 있다. 그러면은 그 천도를 중요시하는 거. 공자는 천도보다도 인도를 중요시하는 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공자가 말하는 인도에는 그 위에 하늘의 천재가 있는 겁니다. 천재의 말을 듣고 천재를 모시고 인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노자는 천재는 없어. 천도밖에 없어. 천도만 따르면 된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순화하는 거죠. 천도란 천재, 이전의 존재로 만물을 그는 만물지종, 이게 천도란 말이에요. 아, 대단한 일대 혁명입니다. 전제를 없앤 거, 신을 없애버린 거. 이게 이제 도덕경 14, 16, 25, 42장에 나오는 겁니다. 도덕경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도경과 덕경을 합친 말입니다. 도경은 천도예요. 자, 그럼 뭐냐? 천도는 변치 않아. 인간의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연에 따르면 작게는 개인이 행복할 수 있고 크게는 온 나라가 태평성대가 된다. 노자사상 기본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온 나라는 천도 안 따르거든요. 그렇죠? 다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자연을 훼손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따르게 하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노자는 뭐냐? 에이, 내 혼자 따르자. 나라도 편하자. 그게 노장사상이 되는 거예요. 자, 노자 이상야입니다. 요거 이제 요 한문 여기 내가 잘 해놨는데, 소국, 작은 나라, 나라는 작고, 백성은, 나라는 조그만하고, 백성도 적게, 많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요 밑에 보십시오. 열과 백의 그릇이 있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사, 민, 백성을 하여금 요래한다. 유, 십백, 지기, 십백지기가 있어도 불용, 쓰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쓰지 못하게 하고. 민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기지 않게 한다. 사민, 민으로 하여금 죽음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그 중요한 끔찍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이사 가지 말아라. 이사갈 사자잖아. 멀리 다니지 말아라. 멀리 가다 사고 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바 없고, 배와 수레에서도 안 타. 비록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버리는 바가 없어. 전쟁 안 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새끼줄을 맺어 쓰게 하고, 그 먹는 것을 달게 여기고, 그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 풍속을 즐겁게 한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 소리가 서로 들려. 그만큼 가까워. 그래서 백성이 늙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안 가. 노자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조그마한 단위의 나라에 백성도 작고 전쟁은 절대 안 하고 다른 나라 여행도 안 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싸고 그러다 편히 죽는 거. 그게 바로 천도를 지키는 삶이다. 이걸 유토피아로 본 겁니다. 뭐 지금 보면 택도 없죠.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자는 정치나 혁명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론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노자야. 도덕경이야. 석가나 예술 비롯한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걸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선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석가나 예술와는 달리, 노자가 아니라 그 노자나 석가나 예술와는 달리 유일하게 정치현실에 뛰어든 건 뭐냐? 회교밖에 없어요. 회교는 바로 황제죠.
왕이죠. 노자는 이런 자신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그래 하려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기. 여러분 흔히 말하는 무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지혜를 버리고 무욕한 아기처럼 무지몽매해야 도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보면 이제 위학. 배워가지고 나날이 이 배움을 더해가. 그러면은 도를 얻는 것은 뭐냐? 도는 배우면 배울수록 도는 나날이 손해를 봐. 배우는 만큼 정비해서 도는 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지가 돼. 무지가 되면은 이지우 무위. 그러면은 무위에 이르게 된다.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터득해 해라. 무위이 무불위. 무위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천하, 그 천하를 얻고도 그럼 이런 단계에 이르면은 천하를 얻어도 무사히 운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경지로 일을 처리하면은 천하를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 부족이 천하. 어찌 천하를 얻는 게 모자라라, 부족하라. 그게 무위야, 무위. 그럼 이 뭡니까? 왕이 막 바쁘다. 여러분 사장이 맨날 바쁘다. 그 회사 잘 됩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사장이 맨날 놀아. 각 임원들과 회사 사원들이 자기 맡은 걸 너무 착착착착 잘해.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식으로 경영학에다 응용하면 무위라는 게 그런 게 되고, 무위가 우리가 흔히 알듯이 가만히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천도, 우주 섭리에 따랐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일이 안 해도 되도록 하는 단계의 도사.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위.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 천하를 취하는 경지를 배움이라는 것은 온갖 지식 도란 척제현남. 척제현남입니다. 현묘한 내성으로 욕심때가 묻은 마음을 닦아내는 거. 알수록 욕심이 많아져. 이런 경지에 이르면 무위로 하지 못함이 없고 천하를 취해도 태평하고 이런 경지를 못 이루면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이게 노자의 사상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결정판이 상선약수다. 상선약수. 이 선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착할 선, 좋을 선.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은 물 같은 것이다. 가장 좋은 삶은 물같이 사는 것이다. 물은 선하여 만물을 다 이렇게 해주지만은 물끼리 안 다퉈.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좋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 그러니까 물은 도에 가까워. 하는 것은 땅이 좋다 하나, 물이 있으면 땅이 좋다 하고, 마음이 깊은 것을 좋다 하고, 함께 하는 것을 하면 어진 것이 좋다 하고, 말에는 신의가 있는 것이 좋고, 바른 것은 다스림을 좋다 하고, 일에 능한 것을 좋다 하고, 일하는 데는 능한 걸 좋다 하고, 움직일 때는 맞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오직 다투지 않는 거로 허물이 없다. 이게 뭐냐? 이게 물이에요. 돌을 닦는 것도 물처럼 살아야만이 천도에 따른 삶이다. 그게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하는 물보다 유약한 것이 없으나 건강한 것을 공략하며 이를 이길 것이 없다. 이게 뭡니까? 물은 아주 유약해요. 그런데 강한 걸 이기는 것은 바로 약한 거야. 그겁니다. 약한 것이 건강한 것을 이긴다. 그런 겁니다. 참 역설이죠.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뭘로도 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물질로도. 약한 것이 센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알지 못한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그런데 그걸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말다듬으면 내가 재준이게 이기는 건데 여러분 다 알아. 재준이게 이기는 거야. 근데 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싸움하다 결국 원수되죠. 여러분 물, 물처럼 사는 거. 이래서 노자 사상의 요체는 뭐냐? 은둔 사상의 상징적 표상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자신이 실현할 수 없는 노예제 사회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 참여 이념으로 또 불이한다. 2번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고 1번은 보통 객관적으로 본 거고 2번은 아주 비판적으로 본 겁니다. 1번은 독의 경전으로 승화되었고 2번은 그렇기 때문에 해박한 주장에도 결국은 노예 소유 계급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역사 발전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 열등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짜내게 한다. 예, 임계유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극단적인 비판이 2번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상당히 유물론적입니다. 임계유는 완전히 그 사적 유물론 철학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노자가 미학에 대응시키면 어떠냐면은 노자의 사회 비판 의식이나 미학 사상은 특이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시적 사회 붕괴로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죄악과 비인간적인 포즈가 성행하거든.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악은 더 잔혹해지고 더 많아져요. 현대사회 그렇죠. 지금 정치가까지도 악질들이 나와. 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소외 현상이 확대되는 현상이에요. 그가 자연현상의 법칙을 그대로 인간 사회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시도는 자연변증법적인 사유로도 볼 수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엥겔스의 자연변증법하고 똑같은 논리가 그 씨앗이 노자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대입되어서 문명이 낳은 오색 현란함은 함과 같은 아름다움이 도리어 자연변을 손상한다. 맞죠?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어? 난초면 난초 그대로 딱 좋은데 그걸 가지고 뭐 옆에 다른 잡초 같은 거 둘러싸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꾸미는 거 그게 현대 문명이다. 그래서 도리어 현란하게 꾸미는 아름다움이 도리어 자연미를 손상시킨다. 이게 뭡니까? 생태 환경 문제와 직면하는 현대 이 노자 철학, 도덕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래서 노자 문학과는 무위자연, 인위적 유연 비판합니다. 노예 사회 정착 후 여러 사회 현상 같은 증폭하거든. 공자는 상투적인 윤리, 도덕가야. 노자는 어떻게 반느냐?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귀를 멀게 하고, 오미는 입을 멀게 한다. 입을 망친다. 그렇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맛보는 것마다, 맛있으면 다 먹고 싶어 해. 그럼 자연도 훼손시켜. 그래서 미와 추 인식은 상대적인 거예요. 지선미는 완전히 통일될 수 없어요. 지선미는 통일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주 아름답다고 말하는 여자가 마음도 아름답습니까? 아주 마음이 착한 여자가 육체도 아름다워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진선미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공자나 칸트야. 그게 진리예요. 일치시키는 거. 여러분들은 뭐냐? 노자식으로 하면은 천도를 지켜나가면은 그게 일치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게 옳은 인격이거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얼굴에 확 나타나는 아름다움.
그거 성형수술에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미언가이시 이겁니다. 아름다우면은 아름다운 말이면은 가이시 사람들이 모여든다. 참된 아름다우면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도라는 것은 만물의 깊은 속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보배야. 도는 착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어. 도라는 건 아름다운 말은 시장에서처럼 사람을 모으게 해. 이게 미연가이시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존귀한 행실은 사람을 더 보탤 수 있어. 그러므로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찌 그 사람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착해도 예를 사람 모이는데 그렇다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그 사람도 착한 머릿속에 끼워 넣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미연가이시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 없다. 글 잘 쓰면 또 그 친구들이 다 모여요. 말 잘하면 다 그거 재밌어가지고 모여요. 행동이 올바르면은 그게 좋아서 다 모여요. 그렇죠? 그래 친구 생기거든. 친구 없다. 성질 더러운 거죠. 이래서 그러면은 그런 천도에 가까운 예술 작품은 어떤 거냐? 무기교, 무기교, 대교 약졸. 어? 아주 완성된 것은 도리어 훼손된 듯하다. 그 활용도는 다함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끝이 없어. 가득 채워진 것은 마치 빈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쓰임새는 끝이 없어. 매우 똑바른 것은 도리어 구부러진 듯해. 매우 교묘한 것은 오히려 서투른 것 같아. 뛰어난 웅변은 도리어 어눌해. 떠들고 돌아다니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청정해야 천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게 대교 약졸입니다. 대교 약졸. 이게 이제 조금 짐작이 되죠. 어? 내보다 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하게.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글, 문장, 그 대교 약졸이라 말합니다. 미는 변한다. 장자의 미학은 천지의 미가 근본이다. 이게 천도와 통하는 겁니다. 미는 초공리적인 거다. 미 그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사람 모을 수 있다. 이게 노자의 미학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은 도교 사상과 도교, 그 다음에 노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교 사상의, 도가 사상의 절정, 장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